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중국발 비트코인 악재 이후에 시장이 종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중 44,000달러 중반을 향해 치닫는 것 같더니 다시 43,000달러 중반으로 하락해서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이렇게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브스가 비트코인 10만 달러 도달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더리움의 강력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돌파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낙관의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이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이번 카르다노 2021 서밋을 통해서 여러가지 의미 있는 계획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체인링크와 협업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제드를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가장 뜨거운 암호화폐 분야로 부상한 디파이 부문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데, 여러모로 이더리움을 향한 경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인 센티멘트가 이번에는 이더리움과 관련해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더리움 유통량의 무려 3분의 1이 지난 1년 동안 거래소 밖으로 유출됐다는 겁니다. 시장 상황만 좀 잘 받쳐준다면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의 씨가 말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 가운데 하나인 만큼 소각 이슈와 맞물려서 이더리움 시세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금지를 공식 발표한 뒤에 본격적인 액션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멍구 정부가 10,000대 넘는 암호화폐 채굴기를 압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를 통해 엄청난 전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채굴기 압수의 성과를 칭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공산당답습니다. 새롭게 전해진 소식들을 보면 암호화폐 시장의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동시에 현재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시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슈들의 맥락까지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3,000달러대에서 44,000달러를 오르내리면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건은 지난번 강력한 지지라인이었던 44,000달러를 안정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가 하는 여부인데,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지 테스트를 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꽤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발 공포가 인프라빌 공포로 바뀌었다라면서 이번 주에 비트코인 시장에서 주의해야 될 5가지를 거론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과 미국에서 퍼드가 난무하고 있지만 거래자들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주목해야 될 상황을 제시했는데, 먼저 D-Day로 다가온 인프라 법안 처리 문제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브로커의 범위와 관련된 논쟁이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 사태로 인해서 시장 심리가 퍼드에 상당히 민감하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른바 그린 위크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록 45,000달러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3만 달러 중반까지 갔다가 이 정도로 진행된 것만 놓고 봐도 신선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카엘 반데포페에 이번 주가 비트코인의 그린 위크, 그러니까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인용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용량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역시 관심 가질 상황으로 꼽았습니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도입된 레이어 2 솔루션인데, 이를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빠르고 싸게 거래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결제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적용됐다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2021년 초와 비교했을 때 용량이 3배나 증가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강화됐고 이번 주에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장의 공포와 관련해서는 기관의 마이너스 펀딩 비율이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 낙관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좀 재밌는 게 윌리 우가 올린 릭 애스틀리의 매수 습관, 이런 제목의 차트를 인용했습니다. 릭 애스틀리의 대표곡인 Never Gonna Give You Up, 결코 널 포기하게 만들지 않아, 이런 제목을 차용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장기 매수자를 의미하는 일종의 은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의 제목인 릭 애스틀리의 매수 습관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장기 호들러의 매수 습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비트코인의 방향과 동조화돼 있어서 이런 움직임을 보면 윌리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곧 강세장이 올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을 내비쳤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제발 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ever gonna give you up. 이런 기대감을 안기는 상황에서 포브스는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오르면 비트코인도 곧 10만 달러에 갈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포브스는 만약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비트코인 가격 10만 달러 돌파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지난주 중국발 규제 악재에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인 약세를 나타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반등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글로벌 시가총액 2조 달러를 회복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등과 2등이 동조화를 보이면서 반등을 통해 시장을 이끌었다라는 분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SEC가 이르면 10월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만약 ETF 출시 관련 긍정적인 발표가 잇따른다면 비트코인 10만 달러 도달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다면 기관 자금 유입에 엄청난 활기, 또 활로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꽤 재미있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해마다 2조 달러가 밀레니얼 세대로 이전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장기적으로 강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의 투자 리서치 업체인 펀드스트랫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매년 약 2조 달러 상당의 자금이 베이비붐 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로 이전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강세장이 전망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밀레니얼 세대는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세대 간 부의 이동으로 인해서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은 장기간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돈나무 언니가 한마디 보탰는데, 보수적인 베이비붐 세대와 달리 밀레니얼 세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세계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매우 무척 많이 반갑고 또 재미있게 들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 유통량의 3분의 1이 지난 1년 동안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록체인 온체인 분석 플랫폼인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거래소 유통 이더리움 비율이 지난 2020년 9월 26일 24%에서 현재 1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이더리움 유통량의 3분의 1이 거래소 밖에 지갑으로 이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 센티멘트는 유동성 채굴이나 암호화폐 대출과 같은 다양한 투자 옵션이 파생되면서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거래소에 보관하거나 팔기보다 개인 지갑으로 이체해서 재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일종의 투자 트렌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꽤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2.0에 예치된 이더리움만 770만 이더를 넘겼고 무려 240억 달러가 넘는 규모입니다.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이더리움 홀더들의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채굴자들이 지분 증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는 왜 이더리움이 50만 원일 때 비싸다면서 안 샀을까, 그런 괴로운 생각을 갖게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금지를 선언하자마자 이번에는 채굴 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라면서 네이멍 자치구에서만 채굴 장비 11,000대를 압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영 신화통신은 네이멍구 정부는 지금까지 45개 암호화폐 채굴 기업을 단속했고, 이를 통해 65억 8천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절감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강조하면서 보도했습니다. 이거 뭐 박수라도 쳐줘야 하는 것인지 참 암호화폐 탄압의 역사를 기록할 때 차이나는 정말 많이 차이나게 기록될 것 같습니다. 헝다그룹 파산 이슈와 관련해서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발빠르게 직접 관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중국 최소 8개 지방정부가 헝다그룹이 건설 중인 부동산에 대한 관리에 직접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를 통해서 헝다그룹에서 자금이 다른 곳으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헝다의 부동산 매입자들이 낸 돈이 다른 용도로 새지 않고 부동산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직접 지방정부가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헝다의 파산은 예정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벌써부터 지방정부가 중앙공산당의 지시를 받들어서 이 정도로 나서는 것을 보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기로 번질 것이라고 난리 법석을 친 것은 말 그대로 언론의 설레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다 카르다노가 카르다노 서밋 2022를 통해서 카르다노의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발표 계획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서 카르다노 네트워크에서 디파이 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이더리움과 맞짱을 뜰 그 언젠가를 제대로 준비하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찰스 호스킨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코티의 CEO 샤하프 바르 게펜과 함께 카르다노의 첫 스테이블 코인 제드의 출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제드는 카르다노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1달러에 가까운 가격을 유치하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샤하프 바르 게펜은 제드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안정적인 가치와 낮은 수수료 덕에 사용자들이 거래를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이더리움의 단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고, 찰스 호스킨스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카르다노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야심찬 실행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앞서 카르다노가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디파이는 물론 NFT와 블록체인 교육 등 여러 방면에 투자해서 생태계 확장에 주력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다 좋은데 시세에 좀 적극적으로 더 반영될 수 있으면 참 더 무척 많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도치 크라운, 만든 곳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돌체앤가바나입니다. 돌체앤가바나가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그가 도치 크라운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를 암호화폐의 왕, 킹 오브 크립토 이렇게 선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작품은 디지털 토큰 마켓플레이스 UNXT와 제휴해서 돌체앤가바나가 출시한 첫 번째 NFT 컬렉션의 일부입니다. 구매자는 4K 렌더링 애니메이션과 4K 렌더링 스틸 등을 함께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현재 입찰가가 50만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5억 9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시장은 혼란스럽지만 셀럽들도 블록체인 언론들이나 기존의 경제 매체들까지도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조금은 더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또 멘탈을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